자, 2016년 8월 12일입니다. 오전 12시 1분이고요. 새벽이네. 자, 권 40일 월왕구천세가 제11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월나라 이야기네요. 자,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이제 11번째니까 벌써 우리가 세가를 어떻게 읽어왔냐면은 맨 처음엔 여기 오태백세가, 여기 오나라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태공세가, 세 번째는 노주공세가, 네 번째는 연소공세가, 다섯 번째는 관채세가인데 관나라는 아마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고 채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관나라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긴 조나라 이야기도 나왔지. 그 다음에 진기세가, 여기 진나라하고 기나라. 그 다음에 이 위강숙세가, 여기 위나라. 그 다음에 송미자세가, 그 다음에 진세가, 그 다음이 초세가, 그 다음이 이제 월왕구천세가고요. 그 다음 세가가 여기 있는 정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왕구천세가를 읽을게요. 멀리 왔네요. 자, 월왕구천의 조상은 월왕구천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그식이 누구냐? 함려하고 싸웠던 사람이잖아. 함려하고 부차하고 이제 싸웠던 사람이고, 춘추시대 이제 마지막 패자라고 하거든. 그 사람입니다. 자, 구천의 조상은 하후의 임금 소강의 서자로서 우임금의 자손이다. 하후라는 거는 하나라를 의미하는데, 근데 우임금의 자손이 이제 하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근처 어디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 임금의 자손이 이 남쪽에 있을 리가 없지. 그런 헛소리를 여기 당당히 적어놓다니. 자, 그의 손주는 회계 땅에 묵혀졌다. 그 당시에 회계라는 지명이 있는 줄도 이 사람들은 몰랐을 거야. 회계는 이 땅입니다. 자, 우임금의 제사를 모셨다. 그들은 몸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초목을 제거하고 황무지를 개척하여 도읍을 건설하였다. 이때로부터 20여 대가 흘러 윤상의 시대에 이르렀다. 윤상이 왕으로 있을 때 오왕 함려와 싸우게 되니 그들은 서로 미워하며 공격하였다. 그 오왕 함려 시대가 월왕 윤상 시대인데, 지금 보니까 윤상하고 그 다음에 월나라 세운 제후하고의 어떤 세계는 한 20대쯤 되는데 그 20대가 사라져 있네요. 그러니까 아예 적혀있지가 않나봐요. 난 항상 궁금했는데 윤상 이전의 왕은 누굴까 싶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나와있지가 않네요. 자, 윤상이 죽고 아들 구천이 즉위하니 그가 곧 월왕이다. 월왕구천 원년, 그래서 월왕구천세가구나. 기원전 496년입니다. 구천 원년에 오왕 함려는 윤상이 죽은 것을 알고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를 공격하였다. 자, 오나라하고 월나라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오나라가 초나라를 작살낸 이후입니다. 작살내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내부 반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진나라가 원군으로 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윤상이 죽으니까 이제 함려가 이제 월나라를 공격했던 거죠. 자, 구천이 죽기를 각오한 병사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니 그들은 세 줄을 이루어 오나라의 진영에 이르러 크게 외치고 자살하였다. 오나라 군대가 쳐다만 보고 있는 사이 월나라의 군대는 그들을 습격하여 취리 지방에서 물리치고, 취리라는 게 어딜까? 지금의 절강성, 이게 가흥시인가? 어디 있겠지. 취리 지방에서 물리치고 오왕 함려를 쏘아 상처를 입혔다. 함려가 죽으려 할 때 그 아들 부차를 불러 월나라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다.
구천 3년에 오왕부차가 밤낮으로 군대를 훈련시켜 월나라에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듣고 오나라가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선수를 쳐서 토벌하려고 하였다. 월나라가 오나라를 먼저 조지려 그런 거예요. 이에 법녀가 다음과 같이 간하했다. 안됩니다. 법녀는 월나라의 대부입니다. 제가 듣기로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이고 전쟁은 도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저급한 것입니다. 음모를 꾸며 스스로 도리를 거스르고 흉기를 사용하기를 즐겨 전쟁에 친히 관여하시려 함은 아직도 하늘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서 행하여도 이득이 없습니다. 구천은 내가 이미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복선입니다, 여러분. 부차는 이 소식을 듣고 정예 병사를 모두 동원하여 월군을 부초산에서 패퇴시켰다. 이에 구천은 남은 병사 5,000명을 후퇴시켜 회계산을 지키게 하였는데 부차는 추격하여 그들을 포위하였다. 자, 오나라가 월나라를 크게 이기고 회계에서 월군을 포위했습니다. 구천은 법녀에게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라고 하자 법녀가 대답하기를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하늘의 도리를 본받아야 하고 넘어지려는 것을 안정시키고자 하면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리를 통제하고자 하면 땅의 이치를 본받아야 합니다. 겸허한 말과 도둑한 예물을 갖추어 그에게 보내십시오. 만약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께서 스스로 볼모가 되어 그를 섬기십시오. 라고 하였다. 구천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한 후 대부문종으로 하여금 여긴 대부문종이라고 나오네. 이게 그 오자서 열전인가에는 대부종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종의 이제 성을 알 수가 없는데 여기는 문종이라고 나오네요. 자, 문종으로 하여금 강화를 청하게 하였다. 문종은 무릎걸음을 하고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임금님의 신하인 구천이 저를 보내어 임금님의 하급 관원에게 구천은 신하가 되고 천은 첩이 되기를 청합니다. 라고 감히 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부차가 이를 승낙하려 하자 오자서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아는 그 오자서입니다. 하늘이 월나라를 우리 오나라에게 주는 것인데 승낙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문종이 돌아와 구천에게 이를 보고하자 구천은 생각하기를 부인과 자녀는 죽이고 보물은 불태운 다음 죽음을 무릅쓰고 항전하려 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 텐데. 문종은 구천을 제지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나라의 태제 백비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뇌물로써 그를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 이를 알리십시오. 이에 구천은 문종을 시켜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천은 문종을 시켜 미녀와 보물을 은밀히 백비에게 주니 그는 문종을 부차에게 아련시켜 주었다. 나도 백비하고 싶다. 문종은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원컨대 대왕께서는 구천의 죄를 사야해 주시고 보물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백비였다면 이걸 받고 나서 죽이라 그랬을 거야. 불행하게도 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구천은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보물은 불태운 후 5천의 병사로서 결전을 한 터인즉 반드시 대왕께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백비가 부차에게 월나라가 이미 신하로 항복하니 사해주시면 이는 나라의 이익이 됩니다. 사해준다는 말은 뭐 죄를 사해준다 그런 말이겠죠. 라고 권하자 부차는 이를 허락하려 했다. 오저서가 간하여 말하기를 지금 월나라를 멸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구천은 어진왕이고 법녀와 문종은 훌륭한 신하입니다. 만약 지금 그들을 월나라로 돌려보낸다면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복선입니다, 여러분. 부차는 이를 듣지 않고 마침내 구천을 사해주었고 철병하여 돌아갔다. 구천이 회계산에 포위되어 있을 때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라고 하자 문종은 이와 같이 말하였다. 탕은 하대의 가치였고 문왕은 유리에 구속되었습니다. 탕은 은탕을 의미하고 문왕은 누굽니까? 서백창을 의미하죠. 중인은 정나라로 도망쳤고 중인은 진나라 문공을 의미하고요. 소백은 거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소백은 제나라의 환공을 의미하죠. 왜 이 둘은 순서가 바뀌었지? 시대순이면 소백이 더 이른데. 자, 그들은 모두 천하를 얻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 이 상황 역시 복이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부차가 구천을 사면해주자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가서 고통을 받으며 고심하는데
자리 옆에 쓸개를 매달아 놓고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간에 이를 쳐다보며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을 핥고나 했다. 쓸개가 좀 많이 쓰거든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회계산에서의 치욕을 잊지 않았겠지라고 하였다. 요게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 앞에는 뭐 부차가 합녀의 말을 깨치면서 이제 뗄나무 위에다가 잠을 잤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와신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와신 상담이라 그러죠. 자, 스스로 밭을 갈고 부인은 길쌈을 하며 음식으로는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의복은 이중으로 된 옷을 입지 않았다. 검소하게 살았다 그런 말이지 뭐. 자세를 낮춰 어진이를 공경하고 손님을 후하게 대접대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죽은 자를 애도하며 백성과 함께 수고를 같이 하였다. 법녀에게 국정을 맡기려 하자 법녀가 말하기를 군사의 일이라면 제가 문종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따르게 하는 일은 문종이 더 뛰어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국정을 문종에게 맡기고 법녀와 대부 자계를 보내 강화를 맺고 오나라의 인질로 남게 하였다. 2년이 지나자 오나라는 법녀 등을 보내주었다. 자, 구천이 회계산에서 돌아온 지 7년 되던 해에 군대와 백성을 훈련시켜 오나라에 북수하려 했다. 대부 봉동 등이 강하여 말하기를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서야 조금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정돈하면 오나라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 재난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매나 수리와 같은 사나운 새는 습격을 할 때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법입니다. 지금 오나라는 제나라와 진나라를 치고 있으며 보자. 제나라는 여기고 진나라는 여기죠. 그때 오나라가 상당히 강성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오나라 영토였을걸 아마? 이게? 아마? 그랬을걸요? 자, 어디까지 읽었노? 초나라와 월나라의 깊은 원한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천하에 떨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왕실을 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나라의 제후국이 아니었으니까. 덕은 적은데 무력으로 이룬 공이 많아 틀림없이 자만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부차 때 그랬어요. 함녀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략을 도모하자면 제나라와 교류하고 초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진나라에 의지하고 오나라를 후하게 받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오나라가 야심이 커지면 틀림없이 경솔하게 전쟁을 도발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제초 진나라의 힘을 한데 묶어 시들 세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오나라가 지친 틈을 이용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구차는 좋은 계책이오 라고 대답하였다. 2년의 세월이 지나 부차는 제나라를 싫어하였다. 오나라가 가나여 말하기를 안됩니다. 신이 듣건대 구차는 음식으로는 2가지 이상 맛있는 것을 먹지 않으며 백성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에게 화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월나라는 뱃속의 큰 질병과 같으며 제나라는 피부병인 옴 정도에 불과합니다. 바라건대 왕께서는 제나라는 두시고 우선 월나라를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부차는 듣지 않고 제나라를 공격하여 에릉에서 물리치고 제나라의 대신 고장과 국하를 포로로 데리고 와서 오자설을 책망하였다. 그러니까 그 오나라가 제나라를 쳐서 그 에릉이란 곳에서 아마 이 근처일 거예요. 에릉이란 곳에서 제나라를 작살냈다 그런 말입니다. 구시하고 국시는 제나라의 대부의 성이죠. 자, 오저서가 왕께서는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 부차는 크게 노하였고 이에 오저서는 자결하려 했는데 그것을 들은 부차가 그를 제지하였다. 월나라 대부 문종은 신이 보건대 부차는 정치하는 것이 매우 교만합니다. 시험삼아 식량을 빌려달라고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를 짐작해 보십시오 라고 했다. 과연 그들이 식량을 빌려달라고 하자 부차는 그렇게 하려 하는데 오저서가 반대하였다. 그러나 부차는 이내 빌려주니 구차는 속으로 기뻐하였다. 오저서는 말하기를 왕께서 내 간언을 듣지 않으시는구나. 3년 후에 오나라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여러분 복선입니다.
백비는 이를 듣고서 여러 차례 오저서와 함께 월나라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쟁론을 벌였고, 오저서는 치자 그러고 백비는 치지 말자 그러죠. 사실 전략적으로 봐도 오저서 말이 맞지. 왜냐면은 등 뒤에 이렇게 칼을 겨누고 있는 놈이 있는데 이걸 월나라하고 안 싸우고 여기 진나라하고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대전략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쟁론을 벌였고 왕에게 그를 참언하여 말하기를 오저서는 밖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나 실제로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어찌 왕을 고려하겠습니까? 오저서가 이제 초나라에서 탈출할 때 이제 오사하고 오상,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형이 평왕한테 잡혀 죽었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께서 이전에 제 나라를 치려고 하시는데 그는 강하게 반대하였는데 전쟁에 이기자 오히려 이 때문에 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그를 경계하지 않으시면 그는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백비는 또한 월나라의 대부 봉동과 함께 음모를 꾸며 왕에게 그를 비방하였다. 부차가 처음에는 믿지 않고서 오저서를 제 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오저서가 자기 아들을 제 나라의 대부 포목에게 맡겼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부차는 크게 화를 내며, 그러니까 포씨도 이제 제 나라의 대부성신데요. 자기 아들을 맡겼다는 거는 어쨌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간에 어쨌든 대를 살리겠다, 오나라를 배신하겠다, 그런 의미니까 지금 부차가 빡친 겁니다. 부차는 크게 화를 내며 오저서가 나를 속였구나 라고 말하였다. 야, 이거는 월왕부천세가 아니고 그냥 오저서 열전. 자, 계속 읽어보죠. 오저서가 돌아오자 부차는 총루검을 보내 자결하게 하였다. 오저서가 이제 제 나라의 사신으로 왔었거든요. 오저서는 크게 웃으며, 총루검은 명검입니다. 명검 이름이에요.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전에 그대의 아버지가 천하를 얻도록 하였고 또 그대를 옹립하였다. 그대는 애초에 나에게 오나라의 절반을 주려 했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참언을 믿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 부차는 혼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사자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내 눈을 오나라의 동쪽문에 매달아 놓아라. 월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부차는 백비로 하여금 집정하게 하였다. 판다님 안녕하세요. 3년이 지나 구천은 범녀를 불러 말하기를 부차는 이미 오저서를 죽였고 또한 주위에는 아부를 입사하는 자들만 있는데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범녀는 아직 안됩니다 라고 했다. 다음에 봄 부차는 북쪽으로 가서 황지에서 제후와 회맹하였는데, 황지가 어딜까요? 황지가 내가 이 근처에서 못 본 것 같은데. 황지가 여기네. 여기 황지네. 오나라에서 이까지 와서 회맹한 거야. 여기서 이제 진나라하고 맹주 자리를 두고 이제 서로 싸우거든요. 자, 황제에서 제후와 회맹하였는데 정예 병사들로 하여금 왕을 수행하게 하였고 수도는 노약한 병사와 태자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자, 빈집털이의 조짐이 보이죠. 구천이 다시 범녀에게 공격 여부를 묻자 그는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수군 2000명, 훈련받은 병사 4000명, 친위병 6000명, 그 밖에 영중에서 직무를 관장하는 군관 1000명을 보내 오나라 군대를 패배시키고 태자를 죽였다. 오나라에서는 부차에게 급박한 상황을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선 노름하는 동안에 월나라가 오나라의 뒤치기를 친 겁니다. 뒤를 친 겁니다. 자, 부차는 황지에서 제후와 회맹 중이어서 천하가 이래할까 두려워 비밀로 하였다. 부차가 회맹을 끝내고 사람을 보내 얘를 후하게 하여 구천에게 광화를 청하였다. 구천 역시 아직 오나라를 완전히 물리칠 수 없음을 알고 오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그 후 4년이 지나자 월나라는 다시 오나라를 공격하였다. 오나라 백성은 지치게 되었고 정예 백성들은 모두 제나라 및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죽었다. 제나라하고 진나라.
월나라는 오나라를 크게 물리쳤는데 3년 동안 포위 공격하다가 마침내 부차를 고소산에 가두었다. 고소라는 게 이제 옛날 소주성입니다. 지금의 소주성이고 그쵸, 고소라는 게 옛날 소주성이라는 의미니까, 옛날 소라는 의미니까, 아무튼 오나라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고소산에서 가두었다. 지금의 강소성 소주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라고 하네요. 부차는 대부 공손 웅을 보냈는데 그는 어깨 쭉지를 드러내고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구천에게 강화를 청하며 말하기를, 왕의 신하 부차가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다. 이전에 회계산에서는 왕께 죄를 지었습니다. 부차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며 강화를 맺어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친히 저를 정벌하려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바라건대 회계산에서 제가 왕께 그랬던 것처럼 역시 저를 용서해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했다. 고천은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여 그에게 허락하려 했다. 그러나 범녀가 말하기를, 회계산에서의 일은 하늘이 월나라를 오나라에게 주었던 것인데 오나라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늘이 오나라를 월나라에게 넘겨주려는데 월나라가 이를 어찌 거스른단 말입니까? 왕께서 조정에 일찍 납시고 저녁에 늦게 물러나셨던 것은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오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22년간 동거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천벌을 받는 법입니다. 시경에도 나무 베어 도끼자를 만들려면 그 근본이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는 회계산에서의 재난을 잊지는 않으셨지요 라고 하였다. 범녀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천은 말하기를, 나는 그대의 말을 따르고 싶으나 차마 그 사자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범녀는 북을 쳐서 병사를 진격시키며, 왕께서는 이미 내게 소임을 맡기셨으니 사자는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에게 죄를 묻겠소 라고 말하였다. 부차의 사자는 울면서 갔는데 구천은 연민을 느껴 사람을 부차에게 보내, 나는 그대를 용동으로 보내니 그곳에서 백호의 통치자가 되시오 라고 하였다. 부차는 사자라며 나는 이미 늙었으니 왕을 섬길 수가 없소 라고 말하고 자결하였는데 물건으로 얼굴을 덮으면서 나는 오저서를 대할 면목이 없다 라고 했다. 구천은 부차를 장사 지내고 태제백비를 주사라 했다.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다면 부차는 오저서하고 합류한테 쳐맞았을 거야. 개패듯 쳐맞았을 거야 아마. 결국 그 전성기의 오나라라는 거는 그 두 사람하고 이제 손무가 일으킨 건데 그거를 지 손으로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자, 구천이 오나라를 평정한 후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여 회하를 건너, 회하라는 거는 여기 요 강이 쪽 중간에 있는 강, 요 밑에 있는 게 장강이고요. 이게 회하고 요게 사수, 그리고 요게 황하죠. 요 회하를 건너가지고 보자. 제나라 및 진나라 제후와 서주에서 회맹하고 주왕실에 공문을 올렸다. 공문을 올렸대. 공무원들도 아니고. 제나라하고 진나라는 여기고요. 그리고 서주라는 게 여기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서주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서나라가 있던 곳이지. 형 안녕하세요. 주나라 원왕은 구천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내리고 제후의 수령으로 삼았다. 구천은 이곳을 떠나 회하를 건너 남하하여 회하 유역 일대의 땅을 초나라에게 주고 오나라가 약탈한 송나라의 땅은 송나라에 다시 돌려주었으며 노나라에는 사수 동쪽에 사방 백리에 달하는 땅을 주었다. 당시 월나라의 군대는 양자강 및 회하 동쪽을 주름잡았고 제후들은 모두 촉하하며 구천을 패왕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요 땅 있죠. 이 넓은 땅이 지금 오나라가 원래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월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나도 형이 살아있는 걸 봐서 즐겁네요. 실제로 요 지도는 이 당시의 지도는 이제 보자. 지금 이 지도가 훨씬 낫겠다. 지금 보면 여기 여기는 5월이 같이 있는데 실제로 오나라 망하고 나서는 대략 아마 판세가 이랬을 거야.
대략 이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전국시대 지도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지도지 싶은데, 아무튼 대략 요런 판세를 월나라가 한동안 자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범녀는 월나라를 떠나 제나라에서 대부 문종에게 편지로써 말하기를,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거두어지는 것이고 교활한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입니다. 토서구팽이지. 월왕구천은 목이 길고 입은 새처럼 뾰족하니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가질 수 없소. 그대는 왜 월나라를 떠나지 않는 것이오. 이명박하고 반대네. 이명박은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없어도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몇 조를 처먹었기 40조를 쳐드셨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어. 문종이 편지를 읽고서 병을 핑계삼아 궁궐에 들어가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 그가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참언하였다. 구천은 그에게 칼을 내리며, 왜 문종이겠지, 말하기를, 그대는 오나라를 칠 수 있는 계책 7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중 3가지만을 사용하여 오나라를 물리쳤소. 나머지 4가지는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선왕을 뒤쫓아가서 윤상이네, 나를 위하여 그것을 시험해보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이명박 같지 않다고요. 반대라고요. 문종은인의 자계라고 말했다. 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게 제일 자세한 이야기지 싶은데, 그 어디야, 오자서 열전에도 아마 나와 있었던 것 같고, 오태백 세가에도 아마 잠깐 나와 있을 거고, 초세가에도 조금 있을 거고 있었던 것 같고, 손자 열전에는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만약에 이걸 소재로 쓴 재밌는 글을 읽고 싶다 그러시면은 정비석 아저씨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비석 아저씨의 그 소설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 손자병법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그 아저씨가 80년대 문체로 재밌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자, 구천이 죽자 그의 아들 서겨가 뒤를 이었고, 서겨가 죽자 그의 아들 불수가 즉위하였다. 불수가 죽자 그의 아들 옹이 뒤를 잇고, 옹이 죽자 그의 아들 예가 즉위하였다. 예가 죽자 그의 아들 지후가 뒤를 잇고, 지후가 죽자 그의 아들 무강이 즉위하였다. 뭔가 좀 다들 이름이 좀 이상한데, 한자가. 자, 무강이 왕으로 있을 때 월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북쪽으로는 제나라를 공격하고 서쪽으로는 초나라를 때리며 중원의 각 제후들과 힘을 다투었다. 초나라 위왕 때, 자, 아마 요 시기쯤일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지도냐면은 기원전 350년인데 초나라 위왕이 기원전 한 350년 즈음 때 왕이니까 그때 판세가 아마 이쯤이겠네요. 그죠? 자, 위왕 때 월나라가 북쪽으로 제나라를 치리하자 제나라 위왕은 사신을 보내 무강에게 권하기를, 월왕 무강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나라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읽었노? 자, 월나라가 초나라를 치지 않으면 크게는 천하를 통일할 수가 없고 작게는 제후들의 맹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월나라가 초나라를 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한나라와 위나라의 도움을 얻지 못해서인 듯 합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여기 한나라하고 위나라죠. 한나라와 위나라는 본래부터 초나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다른데, 한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면 군대가 전멸하고 장수가 죽으며 섭과 양책 두 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위나라 역시 군대가 전멸하고 그 장수가 죽으며 진과 상체 두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진하고 상체는 여기 요 땅입니다. 지금 요 두 개 땅이, 요 위기 진나라고, 여기 진나라, 옛날 남쪽 진나라고 여기 상체인데, 여기는 지금 초나라 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당시엔 아마 위나라 땅이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시로 바뀌었으니까 군대라는 거, 영토라는 게
따라서 한나라와 위나라가 원나라를 섬기는 이유는 장수와 병사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이지 원나라를 위해서 전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한나라와 위나라의 협조를 중시하십니까? 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광을 도발하는 거예요. 초나라를 어떻게든 치게 하려고. 원래 제 나라를 치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칼끝이 돌리려는 거지. 자, 월왕무광이 말하기를 내가 한나라와 위나라에 바라는 것은 나아가서 초나라와 서로 베어 죽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성을 공격하거나 읍을 포위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위나라 군대가 대량 아래에 집결하고, 대량이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제나라 군대가 남양과 거 땅에서 훈련하여, 남양이 어딘지 모르겠네. 거는 여기에요. 거는 여기인데 남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남양이라 그러는데 근데 제나라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 또 다른 남양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남양과 거 땅에서 훈련을 하여 상과 담 두 경계에서 집결하는 것입니다. 상과 담이라는 거는 산동성이라는데 제나라 남쪽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디 아니었을까요? 송나라 근처지 싶은데. 그러니까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집결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초나라 군대는 방성산 이북에서 남하지 못하고 회화와 사수 사이에서 동진하지 못하며 상오, 석, 역, 종호 읍 등의 땅과 초나라의 서북부 일대에서 진나라를 방어하지 못하며 강남과 사수 유역에서 원나라를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위나라하고 제나라가 이제 군대를 일으키면은 초나라가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좆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냥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명이 어디 있거나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예를 들면 상오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 못한다고 해서 초나라 서북쪽 국경이 좆되겠구나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 진, 한, 위 네 나라는, 제진, 한위는 여기서 제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요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초나라에서 자신들의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저 나라들이 이제 초나라하고 서로 싸우던 나라들이었거든요. 한과 위 두 나라는 싸우지 않고 땅을 가를 수 있고 경작하지 않고서도 양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황하와 화산 사이에 군대를 배치하여 제나라와 진나라를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이처럼 오선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천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제나라의 사신은 말하기를 참 운 좋게도 아직까지 원나라가 망하지 않았군요. 저는 이 계략을 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는 다른 곳에 미세한 솜털을 볼 수 있어도 자신의 속눈썹은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왕께서 한과 위나라의 오산은 아시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보지 못하시는 것이 방금 말한 눈동자와 같습니다. 왕께서 이 두 나라에 바라는 것은 전공을 세우는 것도 아니요 감히 연합하여 동맹을 결성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초나라와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초나라 병사는 이미 분산되어 있는데 이 두 나라로부터 무엇을 바랄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월왕무광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지금 초나라는 3명의 대부가 모든 군대를 넓게 펼쳐놓았습니다. 북쪽을 향해서는 고곡, 오중을 포위하여 곧장 무가관에 이르니 3700리 길이의 전선에 배치되었고, 고곡이라는 거는 고곡 땅은 이게 이쯤에 있을 건데 이쯤이 어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진나라 말고 북쪽 진나라 있죠. 분열된 진나라, 요 진나라의 두 번째 큰 성이었고, 이게 고곡인가? 그러니까 초나라 군대가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제 펼쳐져 있는데 한쪽 전선은 여기 삼진을 상대한다고 바쁘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얘기는요. 자, 경취의 군대는 북쪽의 노나라 및 제나라, 남양 일대에 집결되어 있으니 분산으로 말하자면 이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경취라는 거는요, 경취가 어딜까? 초나라의 대부인데, 경취가 이끄는 군대는 제나라고 제노지방을 이제 방어하고 있으니까 아마 요 근처에 있겠네. 이 근처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또한 왕께서 바라시는 바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초나라와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싸우지 않으면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 생각이시니 이는 두 개의 5는 알고 10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초나라를 공격하지 않으시면 신은 월나라가 크게는 왕노릇을 할 수가 없고 작게는 제후의 맹주 노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수, 방, 장사 등은 초나라의 곡창지대이며 수하고 방은 모르겠는데 장사는 여기입니다. 장사가 여기에요. 수하고 방은 어딘지 모르겠네요. 수하고 방은 아마 이 북쪽에 있는 땅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속 읽어보죠. 수방 장사는 초나라의 곡창지대이며 경택릉은 목재가 나는 곳입니다. 월나라가 군대를 보내면서 무가관을 뚫으면 이 내읍은 초나라에게 물품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신이 듣건대 천하의 왕이 되려다가 실패하면 제후들의 맹주라도 되는데 왕도를 잃으면 제후의 맹주도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병사를 돌려 초나라를 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무슨 말인지 해석해드리자면은 원래 월나라가 제나라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제나라에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우리나라를 치는 것보다는 초나라를 치는 게 훨씬 낫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엄청 길게 읽었는데 사실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월나라는 제나라를 놔두고 초나라를 치러 갔다. 초나라 위왕은 출병하여 월나라를 대패시키고 월왕 무광을 죽였으며 절강까지 이르는 옛날 오나라 땅을 다 취하고 북쪽으로 나아가 서주에서 제나라를 물리쳤다. 이 월나라는 분산되어 일족 형제들의 아들들이 서로 다투는데 어떤 이는 왕이라 칭하고 또 어떤 이는 군이 되어 강남 연해 일대에 흩어져 초나라의 족을 맞았다. 이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래서 월나라가 제나라 사신 말대로 초나라를 쳤는데 초나라가 월나라를 개작살 내고요. 이번 선거의 새누리당처럼 개작살 났고 월나라가 이 지역을 끊어버려가지고 강남 지역에는 월나라의 군소 영주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월왕의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들이 자기들 왕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뭐 제후라고 칭하고 날뛰고 있고 북쪽에서는 서주로 제나라 군대가 내려왔다가 그 틈을 타가지고 초나라한테 깨지고 이 지역이 전부 다 초나라 땅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쉽죠, 그죠? 자, 그 후 7세대가 지나자 민군요에 이르렀는데 민이라는 거는 민월 할 때 민인데 아무튼 이 지역을 민이라 그럽니다. 자, 민군요에 이르렀는데 그는 제후를 도와 진나라의 전복을 꾀하였다. 요건 언제냐면은 여기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진나라 때 여기가 민이거든요. 여기서 민중군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는 제후를 도와 진나라의 전복을 꾀하였다. 한나라 고제는 유방이지, 이름이 한 유방인데 요를 월왕으로 삼아 월나라의 뒤를 꾀하였다. 동월과 민군은 모두 월나라의 후예인 것이다. 동월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동월하고 그 다음 민월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민월열전이래. 동월열전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십시오. 요까지가 월왕 9,000세가인데 이 다음에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얘기가 조금 더 있어. 이번에는 범녀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문종한테 이제 9,000 따르면 좆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했던 그 범녀 이야기인데 이제 다시 요 얘기로 돌아가죠. 자, 범녀는 월왕 9,000을 보필하는데 고생을 겪으며 힘써 노력하고 20여 년간 계획을 세워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회계산에서의 치욕을 갚게 되었다. 이후 북쪽으로 출병하여 회하를 건너 제나라와 진나라를 압박하여 중원 여러 나라의 명령을 바라게 하였으며 주나라 왕실을 잘 받들었다. 9,000은 폐왕이 되었으며 범녀는 상장군이 되었다. 월나라로 돌아와서 범녀는 너무 커진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겼고 게다가 9,000의 사람됨은 어려울 때는 같이 할 수 있어도 편안할 때는 함께하기 어려우므로 사직서들을 써서 9,000에게 말하기를 신이 됐건대 국왕이 심려하시면 신하는 고생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국왕이 모욕을 당하시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왕께서 회계에서 모욕을 당하셨는데 제가 죽지 않았던 것은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치욕도 서력하였으니 저는 회계의 모욕에 대한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9,000은 말하기를 나는 월나라를 둘로 나누어 그대에게 주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를 벌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범녀는 말하기를 너는 그런 생각이 없잖니 이 새끼야 라고 말하진 않고요. 군주는 자신의 명령을 집행하고 신하는 자기의 희망을 실행할 뿐입니다 라고 하고 가벼운 보물을 잔단히 챙겨서 집안 식솔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와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부처는 회계산에 표시를 하여 범녀의 봉업지로 삼았다. 만약에 범녀가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아마 자지의 난 같은 게 월나라에서 먼저 범녀의 난 같은 걸로 생겼었겠지. 자, 범녀는 배를 타고 나아가 제나라에 도착하여 자, 범녀가 월나라를 탈출해서 제나라로 왔습니다. 제나라에 도착해서 성과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 치이자피라고 칭하였다. 치이자피가 뭐냐면요, 치이는 가죽으로 만든 자루고요, 자루인데 부차가 오저서를 죽여서 그의 시신을 가죽 자루에 넣어 강물에 던졌다고 했거든요. 범녀가 자신의 죄도 오저서의 경우와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몰라, 뭐 주석이 그렇네. 자, 그는 해변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고생을 하며 온 힘을 다하여 아들과 함께 생산에 노력하였다. 한신꼴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한신은 정치적인 식견이 전혀 없었잖아요. 범녀가 나중에 그 정치 돈을 잘 버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치도 잘했을 사람이야. 자, 아들과 함께 생산에 노력하였다. 오래되지 않아서 곧 재산이 수십만 금에 달하게 되었다. 제나라 사람들이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듣고서 그를 상국으로 삼았다. 상국은 재상이지. 범녀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집에서는 천금의 재산이 이르고 벼슬살이로는 상국에까지 이르렀으니 보통 사람으로는 정점에까지 간 것이다. 은퇴는 범수처럼. 판다님, 그 범수하고 범녀 다른 거 아시죠? 그죠?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지? 존귀한 이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불길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곧 그는 상국의 인장을 돌려주고 재산을 갈라 친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귀중한 보물만 챙겨서 몰래 빠져나갔다. 예, 아시는군요. 자, 도에 이르러 생각하니, 맞아, 은퇴는 정말 그 사람처럼 해야 돼. 도에 이르러 생각하니 그곳은 그거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자기 복수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 명성도 없고 그 다음에 적당할 때 정점에서 그냥 물러나 버렸지. 욕심내지 않고. 근데 참 그 범수 채택 열전을 읽으면서 신기했던 게, 범수의 뒤를 이었던 채택은 또 별 성과 없이 그냥 재상직에서 물러나 버렸다는 게 좀 역설적이더라고요. 어쨌든 귀중한 보물만 챙겨서 몰래 빠져나왔다. 도의 일을 생각하니, 도라는 건 지명인데 산동성이랍니다. 송나라 쪽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요 근처 어디가 아닌가 싶네요. 송나라하고 제나라 경계겠지 뭐. 그곳은 천하의 중심이므로 교역을 하면 각지와 통하여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 도주공이라 칭하고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물건을 사서 쌓아놨다가 시기를 기다려 되팔아 일할의 이윤을 남겼다. 그는 오래지 않아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세상 사람들은 도주공을 찬양하였다. 주공 즉 범녀는 도 땅에 살면서 막내 아들을 낳았다. 이 막내가 청년이 될 무렵 둘째 아들이 사람을 죽여 초나라에 갇혔다. 주공은 말하기를, 범녀죠, 살인했으면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대짜하니 재력가의 아들은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라고 하고 막내 아들을 시켜 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황금 1001을 가져가기가 했는데 그것은 헝겊자루에 넣어 한 대의 마차에 실었다. 막내 아들을 막 보내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자신이 가겠다고 하자 주공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말하기를 집안에 장남이 있어 집안일을 살피므로 그를 가독이라고 부릅니다. 독이라는 게 감독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동생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보내지 않고 막내를 보내는 까닭은 제가 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자결하려 했다. 그 어머니도 말하기를 지금 막내를 보내 둘째 애를 반드시 살려낼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보다 먼저 큰애를 잃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지요 라고 했다. 큰애를 패야지. 그러면 아빠 말을 안 듣는데 패야지. 죽곤 할 수 없이 장남을 보냈는데 편지 한 통을 써서 오랜 친구인 장선생에게 건네주게 하면서 말하기를 그곳에 도착하면 장선생 댁에 이 황금 1001을 갖다 드리라. 그 간대로 따르되 절대 논쟁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장남은 떠날 때 자신도 수백 금의 황금을 따로 챙겼다.
초나라에 도착하니 장선생 집은 외성벽에 붙어있는데 명아주 풀 숲을 헤치고서 겨우 문 앞에 당도해 보니 거처가 매우 빈한하였다. 빈한이라는 거는 가난하다 그런 말이에요. 장남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편지와 황금 천이를 건네주었다. 장선생이 말하기를 어서 빨리 떠나라. 절대 머물러 있지 마라. 동생이 나오거든 절대 그 까닭을 묻지 마라 라고 하니 장남은 떠나 이후로 장선생을 방문하지 않고 몰래 머물렀다. 그는 자신이 따로 가져간 황금을 초나라의 실력자에게 바쳤다. 복선이죠. 좆되겠네요 보니까. 장선생은 비록 빈민촌에서 살고 있을 망정 그의 청렴결백이 온 나라에 알려져 왕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스승처럼 존경하였다. 그는 주공이 보내온 황금을 가지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이 성사된 후에 돌려주고 신용을 나타내고 싶었다. 그래서 황금이 도착하자 부인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주공의 것입니다. 법녀의 것이란 거죠. 내가 병들어 죽어 미리 주공에게 전해주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잊지 말고 돌려주도록 하시오. 절대 손대지 마시오. Don't touch that 이라고 하였다. 주공의 장남은 그의 속마음을 모르므로 황금이 별다른 작용을 못한 것으로 짐작했다. 장선생은 적당한 때에 입궐하여 왕을 아련하고 말하기를 어떤 별이 모처로 움직였는데 모처로 움직였다는 건 어디로 움직였다. 이는 나라의 불길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평소 그를 신임하였으므로 어쩌면 좋겠소 라고 물었다. 장선생은 대답하기를 덕을 베푸셔야만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그대는 조금 더 있어줘. 나는 그대가 시키는 대로 하리다 라고 했다. 이에 왕은 사자를 시켜 금은동의 새 창고를 봉쇄시켰다. 뇌물을 받은 실력자는 깜짝 놀라 주공의 장남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대사면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장남은 어떻게 그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왕께서 매번 대사면할 때는 항상 그 새 창고를 봉쇄시켰습니다. 어젯밤에 왕께서 사자를 보내 봉쇄시켰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장남은 대사변이 있다면 동생은 당연히 나올 텐데 장선생께 보낸 황금은 별 의미도 없게 되어 아깝다고 여겼다. 8월 15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장선생을 다시 찾아가니 그는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아니 너는 아직도 안 갔냐 라고 말했다. 장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동생 일로 찾아뵀는데 지금 대사면이 의논되고 있다니 동생은 당연히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직 인사나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선생은 그가 황금을 다시 가져가고 싶어함을 알고 말하기를 용이 돼지 새끼를 낳았네요. 자네는 방으로 들어가 황금을 가져가기라고 하니 장남은 곧장 들어가 황금을 가지고 떠나면서 매우 기뻐했다. 장선생은 주공의 장남에게 배신당한 것이 수치로 느껴져 이내 입궐하여 왕을 아련하고 말하기를 신이 저번에 별의 움직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왕께서는 덕을 베풀어 보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밖에서 듣자오니 오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돛땅의 부자 주공의 아들이 살인하에 갇혔는데 법녀의 아들 그 집에서 황금으로 왕의 측근을 매수하였고 이번 대사면도 백성을 아껴서가 아니라 주공의 아들을 위해서라고 한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크게 빡쳐서 말하기를 내가 부도덕하다라도 어찌 주공의 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라고 하고 판결을 내려 둘째 아들을 죽였다. 서형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야 대사면령을 내리니 주공의 장남은 동생의 시신을 지니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도착한 후에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슬펐는데 주공만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큰애가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할 줄 원래부터 알았다. 그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아까워서 돈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큰애는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고생했고 살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으므로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한다. 막내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부유한 것을 보았고 좋은 마차와 말을 타고 다니며 사냥이나 하고 다녔으니 돈이 어떻게 생기는 줄이야 알기나 하겠느냐. 따라서 쉽게 돈을 쓰고 아까워하지 않는다. 장남은 이건이고 둘째 막내는 이지용 같은 사람이구나. 마이너스의 손이다. 얼마나 돈이 아까운 줄 모르면 그렇게 손대는 사람마다 다 말아쳐먹을까. 자, 그런데 큰애는 그렇게 하지 못하여 동생이 죽은 것이다. 이치가 이러하거늘 슬퍼할 것 없다. 나는 밤낮으로 둘째의 시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법녀는 3번이나 옮기고도 천하의 이름을 떨쳤다. 단지 떠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멈추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름을 떨쳤다. 법녀가 마침내 돛땅에서 늙어 죽으니 세상에서는 그를 도주공이라 하였다. 아, 롯데인가요? 이게 그 법녀의 그 행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디서 장사하다가 떠나고 그러다 떠나고 이제 어디 나중에는 산에 들어가서 행적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곳이 많은데 정작 사기 지금 세가에는 범죄가 늙어 죽었다라고 나오네요. 그 막 산 어디 가서 신선이 됐다 그런 건 전부 다 그냥 야상가? 걔들은 사기를 안 읽어봤을까? 아니면 그냥 법률을 신격하고 싶었을까? 예, 뭐 태사공이 적어놓으세요. 그럼 내가 이따 드릴게. 태사공은 말하였다. 우임금의 공로는 매우 크다. 9개의 하천을 소통시켜 9개의 주를 안정시키니. 예, 우가 뭐랬냐면은 치수 사업을 해가지고 그 중국 전체를 안정시켰다 그렇게 전설상으로 남아있거든요. 오늘날까지 온 중국이 편안하구나. 그 후에 구천에 이르러 몸과 마음으로 고생하고 숙고하여 마침내 힘 짱짱 센 오나라를 물리치고 북쪽으로 중원 지방까지 위세를 떨치며 주왕실을 받들어서 폐왕이란 칭을 얻게 되었다. 구천을 어찌 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우임금이 남겨준 업적이 있었던 것 같다. 법녀는 3번 옮기고도 모두 이름을 떨쳐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임금과 신하가 이러하거늘 드러나지 않고자 하여도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태사공도 사료를 참고했을 텐데 그 사료도 어중이 떠중이들이 섞였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잠깐만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내가 도덕경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건데, 그 춘추 말기에 만들어졌던 도덕경이 그 전국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고 한대 초에는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국시대 말기하고 한대 초 사이에 엄청나게 뭔가 자료들이 박살나고 태워지고 아니면 뭐 소실되고 그랬던 게 분명한 것 같아. 역사 기록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사마천이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글을 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면 뭐 주나라의 예를 들면 초나라나 초세가 읽을 때 내가 했던 건데, 초세가나 아니면 오세가나 월세가를 볼 때 이게 뭐 주나라의 그 뭐예요, 그 봉작 제후국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사마천이 진짜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믿었다고 난 생각하진 않아요. 상당히 나는 합리적으로 글을 썼다고 생각하거든. 문학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그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주나라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봉작 제후국이라고 얘기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특히 초나라의 관작 이름은 중원제국하고 크게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고대 시대의 행정 체계가 전한대 것과 달랐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것처럼 썼다는 거는 사마천이 막 무슨 뭐 중국 뭐 국수주의자거나 아니면은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료가 없었던 것 같아. 지금도 사료가 없지만은 지금도 거의 남아있는 뭐 거의 뭐 유일한 가장 이제 그 유명한 게 이제 사기인데, 1차 자료에서 유명한 게 사기인데, 근데 사기를 지을 당시에도 사실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사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대로 넘으면서 특히 진나라 때 뭔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마천이 사기에 적은 게 그때 남아있던 거를 어쨌든 총정리한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 중에 신빙성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마천이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그 나름대로 정리한 결과가 이거라는 게 난 좀 의심스럽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애초에 가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사마천 당대에 이미 그전 시대에 대한
그게 없었다는 거야. 자료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자, 봐요. 내가 도덕경 읽고 그걸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주간본이나 뭐 화산공본의 차이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 사마천이 사기에서 예를 들면 평진우 주보 열전이나 아니면 그 노자 한비 열전이나 해서 노자나 장자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노자 사상을, 그러니까 도가 사상을 좋아한다고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게 죽간본에 표현되어 있는 춘추 말기의 도가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면 장자에 표현되어 있는 도가 사상가들의 사상이 아니라 그 한대 초에 유행했던 황로학, 그리고 그 누굽니까, 하상궁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가 아는 그 왜 종교로서의 도교 있죠, 그거의 색채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은 그 유명한 도덕경, 그 한대 초에 그렇게 유행했던 도가라는 것도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대 초까지 뭔가 왜곡된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엄청 왜곡됐는데, 그러면은 역사적인 사료 기록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오늘은 이제 월왕구천세가를 읽었는데, 뭐 한 줄 평 하자면은 한 줄 평 하자면 역시 사람이 패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남의 변도 먹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냥 패자 안 하고 그냥 양파나 때리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천이 부차에 대변을 찍어 먹었다라는 유명한 일화는, 일단 내가 읽어보니까 구천세가에는 나오진 않고요. 그게 나오진 않는데 수많은, 그러니까 그 여기 관한 되게 많은 글에서는 그게 나오잖아. 그 출처가 어딘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열곡지인가? 열곡지가 출처인지 아니면 후대 창작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열곡지 자체도 되게 나중에 쓰인 글이니까. 아까 봤어요. 그렇게 쓴 거 봤는데 일단 그냥 얘기해봤어. 뭐 그거는 이제 그래 페이크고, 그냥 정말로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월나라가 엄청 컸었었는데, 한때는 정말로 많이 컸었었는데 그 세력을 보존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진 거는 역시 중앙집권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뭔가 좀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꺼림칙하지 않았는가. 그냥 군사적인 성공으로 잠깐 일어났던 나라가 월나라가 아니었겠나 싶네요. 그리고 월나라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없습니다. 오나라는 이제 오왕 합려의 이전전전전대였나? 아무튼 몇 대 이전에 이제 수몽에서부터 그 기록이 나름대로 존재하는데 계보는 정하고요. 월나라의 왕의 계보는 아예 없어. 그냥 하우시의 우손이라도 있는데 그거는 계고라 할 거고, 윤상까지, 그러니까 개국 때부터 윤상에 이르기까지 20대 정도라 그랬는데 그 20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오나라보다 월나라는 훨씬 더 멀고 먼 국가구나 싶네요. 아마도 초나라하고 그 다음에 5월 지방 사람들이 좀 달랐을 거예요. 인종이 중원 지방 달랐을 거고, 이 북쪽 지방 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초나라 지방 달랐을 거고, 파촉 지방 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선나라 달랐을 거고, 그리고 여기 5월 지방 달랐을 거예요. 전부 다 달랐을 거야. 그리고 이게 한나라로 들으면서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판이었다 는 거를 끝으로 이제 월왕구천세가는 끝. 그 다음 세거는 권42 정세가인데 나중에 읽지 뭐. 지금 읽어서 뭐 하겠노. 일단 영상 끊고 오늘 삼국지 좀 할까? 여러분 오늘 삼국지 좀 할까요? 그냥 뭔가 할 마음이 생기는데 어때요? 게임 좀 할까요? 일단 영상을 끊을게요. 왜 영상이 안 끊어지지? 뭐지? 왜 영상이 안 끊어지지 이거? 방송 종료 버튼이 왜 이게 굳어있지? 헐, 이거 지금 읽은 거 어떻게 되는 거야? 헐. 방송 종료해볼게요 여러분. 종료 때 다시 켤게.